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주택에도 계단이 있고 근무하시는 회사나 방문하시게 되는 식당이나 노래방과 같은 점포 내에도 계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아직도 이러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물론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접질러서 낙상을 하시게 되거나 넘어지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계단에 모서리가 파손되어 있거나 비딩판에 문제가 있는 등 시설물 자체에 하자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법에서는 해당 공작물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이러한 계단 시설의 하자나 결함 때문에 낙상사고를 당하셨거나 혹은 계단 바닥에 물기 등과 같은 이물질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셨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 계단 시설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주하시는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가 나셨다고 한다면 이는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 측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실 수 있고 회사 건물의 계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해당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는데 그 계단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식당이나 노래방과 같은 점포 관리자에게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고 발생 장소인 계단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점유자나 소유자를 통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 접수를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이나 노래방 등과 같은 영업장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해당 관리자와 함께 그 계단의 하자나 결함에 대해서 서로 확인해 두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고 입증이 되셨다고 한다면 보험 접수 후에 보험사에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는 현장 조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과 면담 등을 통해서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계단의 점유자나 소유자도 해당 사고가 계단 시설의 하자나 혹은 물기 등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보험사와 보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난항을 겪지 않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보험 접수까지 이루어지셨다고 한다면 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수술이나 입원, 통원 등 여러 가지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깨나 팔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 부위에 골절을 입었거나 인대 파열에 부상을 당하신 경우 혹은 척추 압박 골절에 부상을 입으셨거나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시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꼭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계단 시설에 대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영구장애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합의금의 큰 보상 부분을 차지하는 후유장애에 대한 일시수입을 평가받아 합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단사고로 인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후유장애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보험사에 추가 청구가 가능하시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단시설 이용 중 부상을 당하시는 경우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